네, 오늘 저희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에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아내가 잠자리에 좀 더 자주 응해주면 좋겠다, 이런 고민이신데요. 결혼 5년 차시고 4살 아이가 있으신 남성분이세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아내분이 관계를 좀 피하시는 것 같다?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부부들이 특히 아이 낳고 비슷한 시기에 겪는 변화 같아요. 맞아요. 부부 사이의 그 친밀감이라는 게 늘 같을 수는 없거든요. 계속 변하죠. 특히 결혼 생활 좀 길어지고 또 아이 태어나면서 큰 변화가 오고요. 임신, 출산, 또 육아 이런 과정들이 여성에게는 뭐랄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영향이 크잖아요. 자연스럽게 성관계는 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네요. 청취자분 상황이 딱 그 변화의 시기, 그 중심에 계신 것 같아요. 결혼 5년 차에 4살 아이. 자료에서도 보니까 아이가 한 서너 살 될 때까지도 피로나 이런 게 상당할 수 있다, 뭐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. 단순히 몸이 힘든 거 말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요? 네,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보니까요.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먼저 극심한 피로, 그리고 신체 변화를 들 수 있겠죠. 아니, 육아라는 게 사실 뭐 24시간 노동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잠 제대로 못 자는 것만으로도 성욕은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잠 못 자면 정말 만사가 귀찮죠. 네. 특히 한 자료에서는 그 베트남 문화권 예를 들면서 육아가 여성에게 좀 너무 집중되는 현실, 이런 게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.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. 육아 분담 문제. 그것도 크겠네요.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 말고도 그 자료를 보니까 남녀 간의 어떤 근본적인 기대치나 욕구, 이게 좀 다르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던데요? 맞아요. 그 남자의 욕구, 그 여자의 필요, 이런 연구 인용한 부분도 있었죠. 네네. 남성은 좀 성적 만족 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은 그보다는 정서적인 교감,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뭐 호르몬 차이도 당연히 있고요. 정서적 교감. 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장벽 같은 것도 무시 못해요. 어떤 자료에서는 뭐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좀 잘못된 성교육 때문에 여성이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고요. 정말요? 네. 혹은 뭐 성관계를 그냥 아이를 낳기 위한 의무, 뭐 이렇게만 여기는 경향도 있고요. 또 사회적으로 여성의 성적 즐거움을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영향을 미치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그 성적 불만족 문제였어요. 여성의 75%는 삽입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. 와, 이 통계는 진짜 좀 놀랍던데요? 그렇죠. 그 자료 중에 맛없는 음식은 다시 먹고 싶지 않은 법, 이런 비유가 있었잖아요. 네, 그거 정말 와닿았어요. 네. 즐겁지가 않으면 당연히 피하게 되는 거죠. 뭐 파트너가 반응을 잘 안 살핀다거나 아니면 전이나 후의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게 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소통 부족, 배려 부족이 결국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랑 또 연결되는 게 바로 정서적 단절이에요. 부부가 이제 연인이 아니라 그냥 아이 부모 역할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요. 그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. 뭐 맨날 육아 얘기만 하고 다른 대화는 없고 같이 웃고 즐거워하는 시간, 낭만적인 시간 이런 게 점점 사라지면 당연히 친밀감도 줄어들죠. 와, 원인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. 굉장히 복합적이군요. 그럼 이 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,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? 해결책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. 네. 우선은 그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요. 그리고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조절해야 하고요.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건데 뭐 신혼 때랑 지금은 당연히 다르잖아요.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일단 인정해야 돼요. 그렇죠. 맨날 뜨거울 순 없댔죠. 네. 그 무슨 구애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근거 없는 기준 같은 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 전혀 없고요. 그냥 지금 두 사람 상황에 맞는 좀 편안한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현실적인 기대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사나 육아 부담을 같이 나누는 거. 이게 정말 필수적이겠네요. 그럼요. 자료에서도 딱 짚었듯이 아내가 하루 종일 애 보고 살림하느라 지쳐 있는데 밤에 관계 가질 에너지가 남아있길 기대하는 건 좀 무리겠죠. 그렇죠.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아내분도 숨쉴 틈이 생기고 뭐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. 맞아요. 적극적인 참여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식적으로 부부관계를 위한 시간을 좀 만들고
우선순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꼭 피곤한 밤에만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뭐 비교적 좀 활력이 있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 본다든지. 시간대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군요. 네. 성관계를 그냥 일 다 끝나고 남는 시간에 하는 일, 이게 아니라 좀 중요한 약속처럼 여기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.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. 중요한 약속처럼,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재연결.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다 강조하더라고요. 그 부모 역할 이전에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좀 되살리는 노력.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뭐 그냥 평소에 관심 보여주고 다정한 메시지 보내고 같이 좀 웃고 가끔 데이트도 하고 이런 거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설득하라 이 조언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에요. 무작정 관계를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좀 다가가서 안아준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입을 맞춘다거나 이런 스킨십 자체를 좀 늘리는 거죠.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애정을 표현하는 거. 이게 중요해요. 세심함. 네. 아내분 입장에서도 남편이 가사나 육아를 같이 해주고 그래서 나만의 시간도 좀 생기고 내가 좀 여자로서 매력적일 수 있구나 이런 여유가 생길 때 그럴 때 비로소 좀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. 그렇군요. 결국 이 모든 게 뭐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. 부부가 정말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. 네,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군요. 이게 단순히 뭐 성관계의 횟수 늘리자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두 분 관계 전반을 좀 돌아보고 다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요.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지금 두 분의 삶의 단계에서 진정한 친밀함이란 과연 뭘까? 그리고 그 친밀함을 어떻게 하면 함께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이것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.